죽음의 백조, 대체할 차세대, 미 스텔스 폭격기 12월 초 공개. 미 공군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P-21이 오는 12월 첫 공개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헌터 미 공군 기술 물류 담당 차관보는 메리랜드 주에서 열린 공군 및 우주군 협회 행사에서 12월 첫째 주 캘리포니아주 판데일에서 B-22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군사 전문가인 프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철저히 시험을 거쳐 4년 뒤 미 공군에 정식 도입될 B-21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B-21은 세계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 체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확장 억제 제공을 위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9월 미 공군은 퇴역 대상인 17대 B-1B 가운데 마지막 기체가 퇴역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45대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공군은 B-1을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미 공군 공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텔스 폭격기 B-21은 B-1 기종과 B-2 기종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미 공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군 공보실은 B-21이 동맹국들을 지켜줄 것이라며 미래의 첨단 위협 환경에서 운용하도록 설계했다면서 B-1과 달리 무인 조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도 강화된다. B-1은 감시 레이더의 큰 새 크기로 잡히는데 B-21은 골프공 크기 정도다. B-21을 개발한 미국 5위의 방위 산업체 노스럽 크루먼은 현재 미 폭격기의 90%는 적개 방공망을 통과하기 어려운데 B-21은 적개 방공망을 뚫고 세계 어느 곳의 목표물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스럽 크루먼은 B-21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모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작된 군용 항공기 중 가장 진보된 항공기라고 자평했다. 첫 비행은 내년으로 계획됐으며 4년 뒤 미 공군에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미 공군은 B-21을 100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더 센 거 꺼낸 푸틴 최측근 러 방어 위해 전략 핵무기 사용 가능. 메드베트브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새 점령지 등 영토 방어가 목표. 전술 핵무기에서 전략 핵무기로 협박 수위 높여 전략 핵무기 대도시 공단 무차별 파괴 가능. 푸틴 핵 위협 모든 수단 쓸 수 있다. 엄포 아냐. 예비군 찡집령의 전쟁 반대 줄 시위 무력 제압.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점령지를 다시 뺏기는 등 전쟁이 수재에 몰리자 예비군 부분 동원령과 함께 핵 위협을 가한 지 하루 만에 22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략 핵 무기를 쓸 수 있다고 또 경고했다. 서방 일각에서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한 전술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자 더 강력한 무기를 거론한 것이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트브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새로 편입하기로 한 점령지를 포함해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무기든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독파 위력을 제한해 국지적 목표를 겨냥하는 저술핵 무기와 최대한의 폭파 위력으로 대도시나 공업단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 핵 무기로 분류된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이는 엄포가 아니다 라고 경고했었다. 이에 서방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저수핵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메드베테프 부의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핵 전쟁을 의미하는 전략 핵 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우크라 내 점령지서 영토 합병, 주민투표 돌아킬 수 없어. 메드베테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영토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러시아군이 이를 지역의 방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는 실시될 것이고 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대 서양 조약기구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남부 차보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23일에서 27일 러시아로의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비난하고 있다. NYT 코너에 몰린 푸틴이 제일 위험. 한편 뉴욕 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21일 그간 검토를 부인하던 군 동원령을 갑자기 발동한 것을 두고 코너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제일 위험하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힘의 정치를 설명할 때 어린 때 쥐로부터 얻은 인생 교훈이라며 종종 언급했다는 일화를 보도하며 이 교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친구들과 막대기로 쥐를 쫓곤 했는데 한 번은 큰 쥐를 발견하고 복도를 따라 코너 끝으로 몰았다. 쥐가 이제 도망갈 데가 없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날 공격했다. 이제 쥐가 나를 쫓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군 동원령은 7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불리해졌다고 깨달은 푸틴 대통령이 반격을 위한 전화점을 마련하고자 자국민 징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 동부 전선 반격 성공, 러 병력 모자라 교도소 최수까지 모집.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북동부 하르키우주를 탈환하는 등 동부 전선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러시아군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려고 민간 용병 기업과 근어 그룹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죄수까지 모집한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다. 다만 인각에서는 동원령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예비역을 다시 훈련시키고 조직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뿐더러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한테까지 손을 뻗을 만큼 군사 보급이 약화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너 젊은이들 군 징집령 반대 시위. 러시아 젊은이들은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군 징집령의 반발에 전쟁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기 위해 항공편에 몰리면서 가격이 수배가량 뛰거나 동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시위대를 가치없이 무력 진압하거나 체포하고 있다. 시위에는 군 동원령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입지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일환이라고 봤다. 미국 뉴헤이븐 대의 매슈 슈미트 국가안보 정치과학 부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를 주청중으로 삼는다며 러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러시아 대중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노력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 동원령은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화두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유럽협회 러시아 예비군 동원령의 8자 제재 착수,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긴급 소집, 8자 제재 및 우크라 무기 지원 논의, 신속한 협의 도출은 쉽지 않은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가 대통령이 예비역 군인 동원령을 발표하자 유럽연합이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8차 러시아 제재안 논의에 들어갔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21일 저녁 27개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보렐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예비역 동원령과 핵무기 사용 위협 발언은 공포와 자포자기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렐 대표는 기자들에게 외교장관들은 이번 위협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푸틴이 몰아가고 있는 용납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에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지속과 러시아에 대한 8자 제재 방안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마스 렌사유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서방을 위협해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의 동원령 발언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회 단결을 강조하고 새로운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 평화지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공통의 외교 안보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7년의 경우 56억 9천만 유로, 약 친초 8,520억 원가 책정되어 있다. 이 예산은 군사작전과 군사작전 지원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분쟁 예방과 평화 정착, 국제안보 강화를 예산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다.